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좀 전까지 백상센터장이 열강을 했습니다. 잘 들으셨죠? 그죠? 사실 전화 백부장이나 지금 목이 다 쉬어 있습니다. 이유는 요즘에 대모이기 때문에 상담하느라고 목이 다 쉬었습니다. 아무쪼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요. 좋은 얘기는 우리 백부장이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보완하는 선에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설명회가 여러분에게 의미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시에다 붙어서 이 설명을 드러나 마나하게 되도록 바라겠고요. 어쨌든 강의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명단에 없어도 추가 합격에 붙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모두 다 가시고요. 정시는 이제 일부만 갈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하나씩 보시면서 가보도록 합니다. 자, 화면 보시고요. 그제 찍었던 사진인데 통과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오늘 이제 제가 할 얘기의 요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슈, 수험생 심리, 주요대 정시 방법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 한 장이 이제 올해 입시를 정리하는 건데요. 1번, 문이과 통합 수용 순으로 기관들이 빗나간 예상 등컷. 보통 컷이 오르락내락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능을 잘 본 친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올라간 친구들이 꽤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 어려운 수능으로 인해서 수능 최저 등급, 제가 아는 친구들 여러 명이 최저 등급에 걸려서 고생을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술이든 교과든 간에 최저가 안 된 인문계 친구들이 꽤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시 2월 인원. 아까 우리 백센터장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올해 수시 2월 인원이 작년보다 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은 는다고 예상하지만 대학들은요, 정시에 뽑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왜? 수시에 뽑으면 자퇴를 안 하는데 정시 뽑으면 자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학들이 수시에 가능하면 땡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약대 6년제. 제가 오늘도 상담을 해보니까 약대가 폭발할 것 같아요. 폭발. 약대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치대, 의대 가기 어려우니까 약대 가겠다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약대가 거의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피할 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대에 대한 관심이 무지하게 높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시모집 인원이 늘었죠.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연계 출신들이 인문계로의 교차 지원 의사가 많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니까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연고대급을 갈 수 있다면 신학과인들 못 가겠냐는 그런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고대 공대보다 연고대 인문계열 쪽이 터질 확률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내 중위권 대학들의 공과대학이 또 텅텅 빌 수도 있는 그런 양상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지금 저희도 그렇고 저희 UA나 진학이나 요즘 모의 지원하고 있는데, 모의 지원 해보니까 역시나 그 자연계생들의 인문계 교차 지원의 의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국어. 사실 수학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여기서 쉬웠다는 얘기는 1등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점자가 많아요. 작년보다 많거든요. 근데 국어는 28명이다 보니까 국어에서 당락이 가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히 의과대학, 뭐 이런 그 최상위권 대학들은 국어에서 당락이 가릴 확률이 높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음 5번, 올해 모집군의 이동이 많아요. 서울대학에 낙원으로 가면서 막 서로 교체가 되는 그런 군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도 입결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작년도까지만 해도 제위국어 탐구를 많이 바꿔줬는데 지금은 올해는 거의 안 바꿔줘요. 성신여대나 이런 대학 몇 개 빼고는 교원대 몇 개 빼고는 바꿔주지 않아서 제위국어의 위력이 거의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지금 보지 요 한 장의 화면이 올해 수능 전형 정시 모집의 최대 이슈예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4번이라고 봐요. 약대 6년제 전환, 그리고 자연계생들의 인문계 침공, 뭐 이렇게 어떤 신문은 표현했던데
그런 것들이 올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건 뭐냐면,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과생의 인문계 모집단위 지원 경향 상황 그랬는데, 작년에는요, 같은 기간에 모의 지원 해본 친구들이 8.93, 약 9%밖에 안 돼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26.40, 그죠? 거의 몇 배야? 3배 가까이 되는 그런 확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가 많게 자연계생들이 인문계 지원 의사가 있다. 근데 왜냐면 인문계로 오면은 대학이 하나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걸 바라는 모양인데, 근데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점수대별로 비해서 점수대별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넘어오면 대학은 한 단계 올라가는 건 분명합니다. 과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럼 모집단위에 올 때 어떤 모집단위에 주로 지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문과생들은 우리가 요즘에 문성하다 그러잖아요. 문과라 죄송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과생들 그걸 알아요. 이과생들도 문과로 넘어가면 취업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 경제, 교육, 행정 요 4개 학과에 거의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도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문과에 가도 경영, 경제나 교육, 행정 이쪽이 아니면 취업이 어렵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이런 과들의 지원율이 높을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보니까 그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가 서강대가 이걸 먼저 시작했어요. 서강대 경영경제학과에 자연계 친구들이 한 30% 정도가 왔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경영, 경제, 교육, 행정 쪽은 긴장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솔직히 얘기하면 긴장도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성적대가 비슷한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과 친구들이 몇 점대가 있는데 그보다 높은 애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점수 애들이 그 점수에 맞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점수대가 온다. 아까 우리 백센터장이 그런 얘기했죠. 특정 과목도 중요하지만 총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총점 같은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긴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과생 입장에서는 이과생들이 넘어온다고 우리가 긴장하라고 얘기하지만 언론에서 그러나 냉정히 따지면 어차피 여러분 성적대와 비슷한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경쟁률이 올라가니까 걱정이 좀 많은 거죠. 왜냐하면 국물이 많으면 건더기도 많다고 경쟁률이 올라가면 사실은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수험생의 심리를 저희 UA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리면 근데 요런 심리가 거의 매년 맞더라고요. 지금 요 심리를 제가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서 올해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뭐냐? 그거죠. 인문계 모집 단위에 지원할 용의가 있냐 물어보니까 33.2%가 지원 용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모의 지원해 보니까 26.40%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다 모집단을 해요. 우리가 역시 경영경제 얘기했는데 좀 전에 본 것처럼 경영경제로 모의 지원을 하고 있죠. 그죠? 거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좀 작년하고 달라요. 작년도에는요. 소신 지원보다 안정 지원이 많았거든요. 작년도에는. 근데 올해는 소신 지원이 안정 지원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소위 지르는 친구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한번 질러보겠다. 그러니까 입시가 혼란스러우니까 한번 질러보겠다는 친구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백선생이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얘기했잖아요. 지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지를 때는 눈 딱 감고 질러야 돼. 이게 교육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지를 때는 눈 딱 감고 질러야지 이것저것 재면서 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없는 사람 도와주려면 속옷까지 벗어주랬다고 지를 때는 눈 딱 감고 그냥 지르는 겁니다. 또 안정지원도요. 아슬아슬하게 안정지원 해봐야 이건 안정지원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깔 때는 푹 깔고 지를 때는 확 지르고 하는 것이 승부를 짓는. 근데 이제 그것은 사실은 재수가 될 수도 있지만 재수를 각오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재수생이나 삼수생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점수를 꼼꼼히 따져가지고 지원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신들이 대학을 결정할 때 어떤 게 영향을 받았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밌는 것이 주도적인 판단. 두 번째 것이 월등하게 많았어요. 당연히. 근데 마지막 거 보세요. 담임교사가 공교육선생과의 상담 결과라고 얘기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요, 거의 4% 정도밖에 안 됐어요. 4%. 근데 이것이 27%라는 얘기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혼자 뭔가 결정하기에는 불안감이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공짜 상담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돈 남으면 그때 사교육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교육에서 상담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률 따지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통과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가 참 독특합니다. 귀하가 지원대학과 학과를 결정할 때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이게 작년도에는요, 맨 위는 온라인 모의 지원 합격 진단 결과가 1등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순위가 바뀌어서 전년도 입시 결과가 1등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모의 지원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모의 지원의 어떤 그 횟수나 이런 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만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좀 떨어지고 있다. 거의 미세한 차이지만 약간 작년보다 좀 덜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 어쨌든 작년도 입시 결과는 어디가에 나와 있으니까요. 어디가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합불 자료를 주로 봤다는 겁니다. 합불 자료.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 데이터를 본다. 근데 우리가 합불 데이터를 볼 때는 주로 뭘 봐야 되냐면 100분위를 보시죠. 100분위. 100분위를 보셔야 합불 데이터가 제대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주요 대학교 상황을 보겠습니다. 정시 모집 비율이 상당히 많죠. 25, 9, 30 등등 보면 고대가 좀 적잖아요. 근데 올해 고대가 많이 늘렸잖아요. 오른쪽 보시죠. 32, 40, 32, 42, 40, 35 거의 30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시 모집이 오히려 뻥뻥 뚫릴 수도 있다. 용기를 가져라. 수시에 떨어졌다고 울지 마라.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정시 모집은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정시 모집에 지원하시고, 보시면 다른 대학 마찬가지예요. 성대 40%잖아요. 숭실대 41%, 연세대는 44%. 근데 2월 1월까지 따지면 거의 한 5% 이상 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시 모집이 상당히 많이. 왜? 우리 주위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수시로 다 들어가 버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시 모집에 희망을 가지시라. 한성대도 비교적 정시 모집을 조금 뽑는 대학들도 23%니까 상당히 30%까지 거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요강 바뀐 대학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등인데 요강이 바뀐 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입결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강이 바뀌는 대학은 올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종의 구멍, 핵방구 이런 거를 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게 요강이 바뀐 대학들입니다.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있고요. 뭐가 바뀌는 건 여러분 나중에 캡처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동덕여대 등등 특히 광운대 같은 경우는 사탐 대체를 없애버렸고 그렇죠. 수학 가지원 미적분하고 기하를 만들었고 수학 가에다가 10% 가산해서 미적분 기하로 바꿨고 뭐 이런 것들 밖에 국민대 같은 경우는 여러 과가 신설됐네요. 그죠? 소위 핫한 과를 많이 신설했고 동국대학교 나와 있고 동덕여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명대, 서강대. 서강대 같은 경우는요. 수학에 대한 비중을 조금 낮췄죠. 서강대가 수학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좀 낮추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군 바꿨고요. 한양대학교도 중요한 사실이 수능 100%로 갑니다. 그러니까 수능 100%로 가면서 교과를 반영하지 않는 양상을 띄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과들을 만들었습니다. 성대 같은 경우는 약학대학에서 가군 30명 선발하고 있고, 그렇죠. 학과별 모집군을 간학원에서 왔다 갔다 바꿔놨고요. 또 중요한 사실이 자연계 과학탐구 원투를 인정하지 않는다. 동일 과목의 원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요런 대학들이 올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가 있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도 또 동일한 과목 원투를 허용하지 않는, 최근에 이게 주요 대학들의 흐름이에요. 동일 과목 원투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한국외대 영어 등급별 점수를 변경했는데 점수를 줄인 대학도 있고 늘린 대학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넘어갈게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집군별 선발 인원 어느 분이 주력권이냐, 소위 안정지원이나 적정지원은 주력권에서 하시고요. 소신지원은 비주력권에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주력권을 보여드리네요. 가톨릭대는 가다군이 주력권이었다. 건국대는 가나군, 그렇죠. 광운대는 다군이 주력권으로 바뀌었네요. 국민대학은 가나다를 골고루 배치했고요. 그렇죠. 서강대학은 나군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은 가군이 주력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력군에서 뭔가를 여러분 승부를 지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인하대학은 가나군이 주력군인데 특히 나군이 주력군이네요. 중앙대학은 오히려 다군에다가 상당히 많은 인원수를 배치했고요. 산업기술대학은 다군에 70인용밖에 배치를 안 했습니다. 한양대학은 가군이 주력군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력군들을 나왔기 때문에 주력군에서 소신, 적정, 안정, 특히 적정 지원은 주력군에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우리 백성환 센터장이 설명했을 겁니다. 지원 경향, 가군서 어떻게 하면 나군서 뭐하고 다군서 뭐하고 이런 지원 경향은 인터넷에 가면 데이터가 돌아다닙니다. 저희 데이터가.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영상을 띄고 있으니까 통과할게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도 가군서 연대 쓰면 나군서 서울대고 다군서 순시향 의예과를 쓴다고. 이건 거의 비슷한 영상을 띄고 있어요. 매년 비슷합니다. 아마 우리 백센터장이 강의했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통과할게요. 여보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산점 문제인데요. 가산점이 3%에서 5% 정도를 주면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10%까지 가면 극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10% 가산점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특히 수학에다 주고 과탐에다 또 주면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는 굉장히 큰 점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반영 비율인데 아까 우리 백 선생님이 좋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수학을 강하니까 내가 수학 비중이 높은 대학에 가야지 라는 건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총점의 개념을 같이 써줘야 돼요. 또 어떤 대학은요, 탐구의 비중, 나는 탐구를 못 봤어. 근데 국어를 잘 봤어. 근데 어떤 대학은 탐구 비중을 낮추는데 동시에 국어 비중을 낮추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골라볼 때 비중이 높은 거를 먼저 고른 다음에 총점을 보시게 됩니까? 총점과 반영 영역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탐구도 과탐을 하나 쓰는 데가 있고 두 개 쓰는 데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대학은 영어를 비율을 주고 어떤 대학은 영어를 가점하거나 감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나 고대는 감점을 하죠. 그죠? 그런 데로 보시면 됩니다. 경기대학 같은 경우는요,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경영정보는 수학이 40%예요. 그러니까 경기대학교 이런 과들은 수학을 못하면 가기가 어렵죠. 그죠? 경희대학도 사회계열, 경영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35%를 주긴데, 그래서 올해 입시를 수학 잘하는 수험생들은 거의 뿔 빠는 입시가 돼버렸습니다. 수학만 좋으면 갈 게 얼마든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감점을 하잖아요. 그죠? 고대는 거의 국영수를 비슷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사실 연대와 고대를 비교해보면 고대가 국어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고대 가는 게 나을 수 있는 상황이 들고요. 광운대학은 수학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국민대학은 인문계열은 수학 비중이 작고 국어 비중이 높으네요. 그렇죠? 당국대학교, 동국대, 동국대대, 상명대 등등이 있고 외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서강대학은 수학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이것도 낮춘 거예요. 원래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43.3% 우리나라 최대입니다. 제일 수학 비중이 높은 대학이 서강대학이고요. 세종대학 같은 경우도 35%니까 수학 비중이 높네요. 숙대 마찬가지고요.
인문계는 25%밖에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서울대학도 40%. 서울대학도 수학이 높은데 서강대보다는 낮죠, 그죠? 한성대학교는 문과는 국어가, 이과는 수학이 비중이 높습니다. 상상력 인지학부는 똑같이 비중을 했고요, 그죠? 대신 사과탐은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나와 있고요. 서울여대 나와 있습니다. 성대도 수학 비중이 높아요. 보면 성대는 탐구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대학교입니다. 인문계인 경우. 근데 자연계는 탐구 비중이 높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계열별로 다른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신여대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계열별, 과별로 상당히 다양하게 수능 반영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계인 경우는 국어 비중이 고대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국어를 잘했으면 고대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따져놓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총점을 같이 보는 것이죠. 그렇죠? 넘어갑니다. 인천대 국립입니다. 인하대. 인하대는 인문계는 수학이 25지만 자연계는 30. 그 대신 금융계통, 글로벌 금융 같은 역시 30으로 자연과 똑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대 나와 있고요. 중대도 수학 비중이 높은데 경영경제대학은 수학이 45%예요. 서강대보다 높아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 단과대학만 높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산업기술대에 있고 외대에 있고 한양대에 나와 있습니다. 한양대학도 탐구의 비중이죠. 영어의 비중이 좀 낮은, 탐구는 뭐 높습니다만 영어 비중이 비교적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요, 작년보다 그 간격을 넓힌 대학도 있고 좁힌 대학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되는데, 비율로 주는 대학은 영어 비중이 큰 거고요. 가사나 감산을 하면 영어 비중이 좀 낮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은 감산, 그렇죠? 서울대학도 감산. 서울대학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대는 좀 벌리긴 벌렸죠. 6점 차이로 벌려놨으니까 벌리긴 벌렸지만 그래도 연대에 비해서는 비교적 영어 비중이 낮은 그런 대학이고요. 나머지 대학 좀 보시겠습니다. 연대는 5점 차이가 나는데 비중이 굉장히 크죠. 영어 성적이 나쁘면 고대가 이제 연대는 못 갑니다. 나와 있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복습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을 복습하는 모의지원. 모의지원은요, 비교적 좀 높아요. 왜냐면 모의지원하는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졸업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황보다 조금은 과열된 것이 모의지원입니다. 그래서 모 업체인 경우에 배터리 칸수가 4칸, 3칸 그런 얘기하는데, 저한테 와서 4칸, 4칸 얘기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뚜껑이 조금 열릴 뻔한데, 어쨌든. 근데 그 비슷한 양상을 다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지원은 지나치게 모의지원에 몰입하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모의지원이 허수도 있고요. 또 훈리도 있고요. 또 모의지원해 놓고 바꾸기 때문에 저희도 모의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의지원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결을 볼 때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입결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왜? 계열이 바뀌고 또는 과목이 바뀌고 모집군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는데, 근데 어디가에 가시면 어디가에 70%컷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가에 나온 성적 정도만 되면 되는데, 문제는 100분위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누적도 안 맞고 100분위도 안 맞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비교 가능한 건 100분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UA닷컴에 오시면 100분위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00분위 얼마가 작년에 얼마였다. 그걸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선택한 유분을 잊어라. 이미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점수에 나온 거에 주목하시면 되지. 내가 확통이었는데 불리해, 내가 미적인데 유리해. 이건 버려라. 오로지 정신은 총점, 점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점수만 계산하라. 여러분이 확통이었든 미적이었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나온 점수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노트 만들어라. 요런 내용을 적어주세요. 적어서 유분위를 따져봐야죠. 내가 어떤 게 유리해. 근데 이런 거 유분위를 따지기 전에 제일 편한 게 뭘까요? 제일 편한 거는
유의에 오셔가지고 합격진단 입력하시는 게 제일 편해. 점수만 입력하면 알아서 다 정리해주고, 알아서 저장해주고, 알아서 다 모아서 너에게 적당한 대학은 뭐야. 추천대학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그냥 점수 입력해서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엑셀 파일 같은 걸 여러분 이런 걸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 활용지표. 100분위가 유리한지 표점이 유리한지. 그러니까 특정 과목을 잘 보면 표점이 유리하고요. 골고루 잘 보면 100분위가 유리합니다. 보통 중위권 대학은 100분위, 최상위권 대학은 표점이 많습니다. 근데 탐구는 최상위권 대학도 전부 다 100분위를 쓰죠. 그죠? 변표라고 그래서, 그죠? 그런 것들. 변표도요, 비교적 다양합니다. 변표도 요즘에 변표를 발표하는데, 변표도 과탐을 가져올 수도 있고, 사과탐을 합칠 수도 있고, 다양한 변표 양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변표 나온 걸 보고 또 전략을 짜줘야 되는 그런 양상도 있고요. 정시전략교육의 원칙인데 무엇보다도 저는 1승 1무 1패입니다. 소신 하나, 적정 하나, 안정 하나 그렇게 해서 지원하시는데 말씀드렸죠. 적정이나 안정은 적정은 아슬아슬하게 쓰지만 안정은 푹 깔아야 됩니다. 안정은 손해본다는 생각하고 깔아야 안정이지 아슬아슬한 건 안정이 아닙니다. 다음 또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확인하세요. 정시지원 경향인데요. 졸업생이 늘었습니다. 졸업생이 늘었어도 졸업생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몇 점이냐가 중요한 거지. 졸업생이든 초등학생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점수 가지고 가는 건데요. 그죠? 그리고 최근의 흐름은 학과보다는 학교 선택 경향이 있다. 특히 문과 애들은 브랜드를 추구를 하다 보니까 학교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뭐 건대 공대 갈래, 서강대 성대 문과 갈래. 그러면 애들이 서강대 성대 문과 간다고 이해하고 연고대 문과 간다고 얘기합니다. 문과 늘었더냐 연대인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어제도 듣고 오늘도 한 명 듣고 왔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하여튼 자연계생들의 문과로 넘어오는 것들이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정시지원가능대학은 항상 냉정하게 문과는 100분위가 내려가고 이과는 100분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 내 100분위가 작년에 100분위 얼마였나를 따져가지고 어디가의 데이터를 봅니다. 물론 그 100분위도 모집단 숫자가 달라지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건 100분위밖에 없으니까 100분위 가지고 비교해 보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환산 점수 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지원 원칙.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학생이면 모험을 해도 되는데 졸업생들은 모험하시면 안 돼요. 재학생은 팡팡 질러도 됩니다. 그런데 졸업생들은 안 되잖아요. 특히 삼수한 친구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신중을 기해서 그리고 항상 대학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멀리 바라보세요. 내가 이 대학을 나와서 무엇을 할 건지 내가 이 대학을 나와서 어디에 취업할 건지를 따져서 가셔야지 대학만 바라보고 갔다가는 멍 잡는 경우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문과에 가도 사실 냉정하지만 아동가족, 소비자 아동 또는 뭐 문헌정보, 심리, 사회학 이런 과들 인기도 있잖아요. 인기도 있는데 취업을 어디 할래 그러면 상당히 그 난감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학을 갈 때는 대학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봐서 취업까지 바라보고 과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저 같은 경우는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거를 전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학교 하나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서 문과로 갔다가 취업 안 되면 어떡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당히 그게 심각해요. 취업 전선에 나가보면 이과는 나오면 그래도 어딘가 취업하거든요. 문과는 취업 안 되면 고시하고 임용하고 뭐 아유 어려워요 여러분. 졸업해 보세요. 난감합니다. 지원 인원 과탐 선택자가 늘었다는 것도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사탐 선택자 중에 미적분 선택자도 있습니다. 약 8,000명 정도가. 근데 어쨌든 자연계생이 늘었어요. 늘었어도 여전히 자연계가 대학 가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쫄지 말고 여전히 대학 가기 쉬우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지원 인원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연계가 늘었다. 과탐 선택자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미 취업 전선에 뛰어든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넘어갑니다.
배치표가요, 학과 서열이 쭉 나오는데, 학과 서열 나오는 거 보면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있습니다. 왜? 배치표는 작년도 입결을 보고 만들기 때문에 작년도에 입결이 유난히 높으면 배치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배치표는 각 기관마다 그 대학, 그 학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요. 예를 들면 UAE가 중앙대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진학사가 세종대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스카이에듀나 이투스가 만약에 연구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따라 배치표 서열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배치표 서열이 꼭 학과 서열이 맞는 건 아니다. 가변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너무나 낮은 과, 그러니까 배치표에서 아래 있는 학과를 쓰면 오히려 아래 있는 학과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합을 노리면 차라리 위 학과가 나요. 아래 학과는 터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배치 점수. 이 배치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친구들이요, 모의 지원에 아주 목을 맵니다. 근데 배치표를 잘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결과 나온 다음에 보세요. 모의 지원은 안 맞아도요, 배치표는 맞아요. 왜냐면 배치표라는 게 참 전통도 있고 입결에 의해서 다 수렴하기 때문에 배치표의 위력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모의 지원보다 어느 때는 더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모의 지원 쪽에 몰입을 하는데 업체들이 배치표를 만드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3, 40년의 노하우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배치표가 맞는지 모의 지원이 맞는지. 배치표의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올해 약대 같은 경우 올해 처음 생겼잖아요. 점수가 애매하죠. 그럴 때는 아주 시골수를 까는 것도 괜찮아요. 기관들, UA, 대성, 종로, 이투스, 메가스터디 이런데 배치표 갖다 놓고 평균 내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시골스러운 방법이긴 한데 약대 같은 경우는 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넘어갑니다. 요 성적대별 지원 패턴은 일부에서 우리 백센터장이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군배치 현황인데 요즘에 대학들이 군배치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나군으로 가는 바람에 간하군이 이렇게 맞바뀐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맞바꾸면서 약간씩 과를 바꾼 대학도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그 대학에 가서 과를 보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외국어 한문이 의미가 없어졌죠. 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탐구 영역과 바꿔주지 않아요. 따라서 제외국어 한문의 위력이 떨어졌다. 오히려 부산외대, 성공회대, 교원대 정도만 탐구를 제외국어로 바꿔주고 나머지 대학은 안 바꿔줍니다. 성신여대 일부 학과의 가산점, 서울대는 감점, 요거 지금 요 표에 나오는 정도의 대학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부의 영향력 거의 없죠. 거의 없지만 거의 없어도 1점대 단위로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시 모집은요 총점으로 가는 것이고 또 0.1점에서 당락이 바뀌는 거예요. 수시점 둘째 자리까지 끊기 때문에 0.01, 0.02에서 당락이 좌우되니까 아무리 학생부가 비중이 적다 그래도 1점씩 꼭 따져봐야 되는 양상을 떼야 됩니다. 그 다음 경쟁 인원. 여러분 이건 이원 인원 나간 다음에 아마 올해는 29일 날까지 마감하면 아마 30일 오전이나 29일 밤 정도에 아마 모집 인원이 나올 거예요. 대체로 발표된 것보단 30, 40%씩 늦고요. 어떤 데는 60%까지 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수시 모집을 빠져나가면서 더 많은 인원수가 뽑힐 수도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경쟁률의 변화는 우리 백센터장이 얘기한 것이죠. 작년도에 높으면 올해는 반드시 낮아지고요. 올해 낮으면 내년도에 높아집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퐁당퐁당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몇 년, 3개년 동안은 보시게 됩니다. 그래야지 당락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경쟁률의 법칙이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변하지 않는. 그래서 보니까 마감 하루 전에 원서를 집어넣은 친구들이 합격 확률이 제일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에 원서 넣는 친구들이 확률이 제일 높다. 왜냐하면 눈치 지원을 안 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 소신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지원하는 친구들이 합격률이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산 점수가 중요한 거 뭐 여러분이 얘기했죠. 여러분 합격 진단 집어넣으시면 계산해 줍니다. 요즘은 또 엑셀 파일을 돌아다니는 것도 많아서 점수를 집어넣으면 계산해 주니까 용기를 내서 한번 집어넣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표점. 올해는 최고점과 1등급 사이의 커트라인 거리가 넓죠. 점수가 촘촘하게 해서 듬성듬성이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에서도 변별력이 확보된 수능이었다는 점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수분표를 보고 내 동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줘야 경쟁률이 짐작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변표를 주목하라. 아까 얘기한 거죠, 그죠? 지금부터 각 대학이 변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모집 단위별 변표가 있고 여러분이 응시한 과목 변표가 있는데 모집 단위별로 변표를 만들면 이과생이 특별히 유리할 건 없고요. 과탐 변표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과생이 문과생에 비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교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챙겨라. 이거 뻔한 얘기니까 통과할게요. 눈으로 빨리빨리 보시면 됩니다. 글자가 크니까 다 잘 보이실 거예요. 아니면 다시 보기로 보시든가. 2월 인원. 이것도 아까 우리 백 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셨죠. 최상위권 대학이 2월 인원이 많아요. 오히려 하위권 대학이나 하위권 학과는 2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우리 백 선생님이 보여준 거랑 똑같은 표가 있습니다. 그죠? 연세대학이 상당히 많네요. 특히 연대 경영 같은 경우가 많이 취업이 많이 돌아요. 오히려 낮은 과들이나 이런 데는 취업이 잘 안 돌아요. 그 점을 기억하세요. 이거는 베리타스 알파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연도별로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늘 많이 나오는 대학은 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차 지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차 지원했을 때 얼마나 이과생들이 유리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볼까요? 짠! 네. 이 정도 갭 차이가 있어요. 숭실대 전자공학 정도 갈 친구는 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갈 수 있고요. 국민대 자동차에 가는 친구는 서울시립대 경제학부를 갑니다. 건대 컴퓨터공학과에 갈 친구는 성대 한문교육과를 가고 중대 화학신소재를 갈 거면 연대 아동가족을 갑니다. 서울과기대 지능형 반도체에 가면 건대 경영을 가요. 그죠?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문제는 문과라는 거예요. 꼭 이것이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가산점. 아까 강조했죠. 10%는 굉장히 큰 거다. 3에서 5는 견딜 수 있다. 근데 10에서 15는 견디기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넘어갑니다. 추가 합격 되시기를 간절히 빈다.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추가 합격은 항상 인기학과에 있다. 오히려 비인기학과는 휴학의 기회가 드물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냥 그래도 재미삼아 아니면 여러분의 희망삼아 희망 고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빵꾸의 법칙. 최상위권 대학의 최상위권 학과가 빵꾸가 나는 수가 있다. 연경, 고경 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서 뜨는 과가 오히려 애들이 겁나서 못 가는 수가 있다. 그래서 빵꾸가 난다.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선발 방법에 큰 변화가 있는 그런 과들도 빵꾸 날 수 있고 또 배치표에서 이상하게 이 과가 왜 위에 있지? 이거 좀 과대평가된 거 아니야? 라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빵꾸가 나기도 하고 또 수험생들이 기피하는 조건이 붙은 과 이를테면 군대 가는 과 있잖아요. 의무복무하는 과들, 군사학과들 이런 과들이 최근 들어와서 빵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경쟁률이 높았던 과 올해 낮을 확률이 꽤 되고요. 또 여기 없지만 하나 더 붙이면 종교색이 너무나 강한 과들도 빵꾸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이것이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희망 고문 삼아 말씀드리니까 읽어보시고요.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빵꾸를 노리면 최상위권 대학,
최상위권 학과를 쓰는 게 좋습니다. 단 의치아는 안 됩니다. 의치아는 빵꾸가 거의 안 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저희 설명회가 유익하면서도 헛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헛되라는 이유는 수시에 붙으라는 얘기고 유익하라는 얘기는 수시에 떨어지면 이걸 듣고 정시에 지원 전략을 잘 짜서 붙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